안녕하세요, 원박사입니다. 저는 오늘 니콘 ZR을 처음 만나는 분들을 위해서 니콘 영상을 처음 접하실 때 세팅해두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이 세팅에서는 카메라만 니콘에서 제공을 받았고요. 네, 빨리 찍고 반납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세트는 다 제 겁니다. 카메라가 Z9에서 ZR로 바뀐 건데 체감하는 무게가 상당히 많이 줄은 게 느껴집니다. Z9 대비했을 때 ZR이 역시나 가벼운 바디구나 라는 게 체감이 되고요. 동영상 기능에서 어떤 거 먼저 세팅해두면 좋은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메뉴부터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파일명 설정은 다들 아시죠? 본인 이름의 이니셜이나 이런 걸로 바꿔두시면 나중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쓸 때도 구분하시기 좋고요. 촬영 모드는 여기 안 들어가셔도 그냥 촬영 화면상에서 여기 보시면 오토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LCD 터치하시면 여기서 촬영 모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M 위주로 많이들 쓰시겠죠. M으로 했을 때 카메라 초기 값은 감도가 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자동이 싫으시면 이쪽에 오토로 되어 있는 걸 5% 하시고 여기서 감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한 400 정도 놔둬볼까요? 네. 이렇게 놓고 OK 버튼을 누르시면 세팅이 되고요. 동영상 파일 유형 설정하시는 건데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아마 H265 10비트 제일 많이 쓰실 것 같고요. 여기에 로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R3D NE 12비트 로우가 있고요. N로우 12비트 로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레스 로우 12비트 파일이 있고요. 네, 여기서 각각의 로우 종류와 감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N로우 예를 들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SDR과 N로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R3D NE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로그3 G10이라는 감마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프로레스 로우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시면 N로그와 SDR, N로우와 똑같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422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프로레스 422 HQ 10비트 설정하시면 되고요. H265 10비트는 여기서 HLG 선택하시든가 N로그 선택하시든가 아니면 SDR 선택하시든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SDR 제일 많이 쓰실 텐데 공연 촬영이나 핀 조명, 조명 하이라이트가 굉장히 밝게 터지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촬영하시는 분들은 요 HLG 쓰셔도 괜찮습니다. 레드 R3D NE 로우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화상 사이즈와 프레임 수 보겠습니다. 네, 최대 해상도 6048 곱하기 3402 나오네요. 6K 영상이고요. 59.94 프레임, 그리고 아래에는 쭉 해상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 화질 N로우 되어 있는데 요거는 N로우일 때 화질을 고 비트레이트로 할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비트레이트로 할 건지 선택하는 건데 Z9으로 N로우를 찍을 때 일반으로 해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로우로 설정하셔도 촬영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만약에 데이터 비교가 필요하시면 직접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8K 영상 Z9 기준으로 했을 때 높음으로 하면 1초당 750MB가 나왔었고요. 일반으로 하게 되면 초당 440MB 정도의 데이터가 생성됐습니다. 요거 6K 영상은 아직 제가 정밀하게 테스트는 안 해봐서 아직 모르겠어요. 자, 이미지 영역 가면 여기서 크롭이 안 되는데요. 이 크롭이 안 되는 것 가지고 그러면은 로우일 땐 크롭이 아예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가시면 해상도 중에 FX 되어 있는 건 풀프레임 다 쓰는 거고요. DX라고 되어 있는 거는 크롭이에요. 1.5배 크롭. 이렇게 DX 기준 해상도도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촬영하다가 이렇게 크롭 모드로 들어가야 할 때들이 있거든요. 렌즈를 바꾸기 힘든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긴급하게 좀 따서 들어가야 될 때 이럴 때는 DX 모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로우 세팅을 했더니 이게 뭐 사실 세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여기가 다 소프트웨어적인 보정 기능들이어서 뭐 피부 보정 효과, 인물 인상 조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피부 보정 효과 같은 경우에는 H265로 해서 촬영하신다 그러면 기본 값으로 뭐 보통 정도 놓고 찍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초점 모드는 내용이 많아서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피사체 인식 옵션은 여기서 뭐 원하시는 걸로 켜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품 촬영 모드라는 게 있는데 흔히 우리가 피사체 인식 옵션에서 만약에 인물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상품 촬영 모드에서
상품 촬영 모드를 ON 해두면 이 전체 화면 안에서 가장 앞에 있는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지근거리 우선 모드라고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최단거리에 있는 피사체를 초점을 잡는 초점 영역 지정은 그냥 ON으로 해두시면 전체 영역 중에 제일 가까운 걸 잡게 되는데, 초점 영역 지정을 해두시게 되면 초점 사이즈를, 측거점의 사이즈를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가로로 움직이면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거 보이시죠? 다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반대로 위아래로 하면 길어졌다가 납작해졌다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납작하게 해놓고 가로로 길게 하면 수평 레이어로 지나가는 상품이나 피사체를 찍기 좋을 거고요. 반대로 너비는 좁혀놓고 높이를 이렇게 높여놓으면 종으로 긴 피사체를 찍기 되게 좋겠죠. 요거는 상품 촬영하실 때, 상품 우선 리뷰 같은 거 찍으실 때 특히 그러겠죠.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많이 요새들 하시는데, 라이브 커머스 할 때도 이거를 켜두시면 인물 우선이 아니라 상품 먼저, 앞에 있는 상품 먼저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품 촬영 모드고요. 기본값은 오프입니다. 네, MF 피사체 인식 범위, 요거는 위에 보시면 AF, MF일 때 피사체 인식 옵션을 인물로 해놨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인물 피사체에 대해서 MF일 때도 어느 만큼을 범위를 정해서 인식을 할래 라는 걸 정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으로 하면 화면 어딘가에 인물이 걸쳐 있으면 MFC에도 영역 표시를 해주게 되고요. 네, 와이드 L, S 이렇게 됩니다. 와이드 L이면 조금 큰 네모 박스가 생기고요. 와이드 S이면 조금 작은 네모 박스가 생길 겁니다. 요거는 MF 렌즈를 쓰시거나 아니면 주로 촬영을 MF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유용하게 도움 받을 수 있는 기능 같습니다. 동영상 셀프 타이머는 셀프 촬영하실 때 여기에 설정해 두면 레코딩 버튼 누른 뒤에 2초 있다가 녹화 들어가고 10초 있다가 녹화가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차이를 두는 거고요. 손떨림 보정은 니콘 같은 경우에는 노멀은 내가 서서 가만히 서서 찍을 때, 그러니까 기준발도 서 있고 카메라도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딱 견착을 제대로 해서 서 있으면서 찍을 때 손떨림을 잡아주는 게 노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스포츠는 내 발이 움직이든 아니면 상체가 좌에서 우로 움직이든 어쨌든 이동이 있는 샷일 때 스포츠를 놓고 찍으시면 좋습니다. 손떨림 보정 능력이 스포츠가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스포츠를 놓게 되면 펜축은 기본적으로 약간 자유를 줍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상 찍으실 땐 스포츠 모드에 놓고 찍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이게 손떨림 방지를 끄고 찍고 있습니다. 네, 요건 손떨림 방지 다시 켰고 온, 그냥 노멀 모드로 찍고 있습니다. 네, 손떨림 방지 스포츠 모드에서 걸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손떨림 방지 끄고 걸어가 보겠습니다. 타임 코드, 요거 중요합니다. 타임 코드 기록 영상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ON 해두시기를 추천합니다. 카운트업 방식은 프리런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대 카메라 쓸 일이 많기 때문에 프리런에 타임 코드 오리진을 현재 시간으로 해두시면 나중에 여러 소스들을 합칠 때에도 훨씬 유용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각은 꼭 맞게 세팅해 두셔야겠죠. 현재 시각을 기본 시간 앱에 있는 걸로 초 단위까지 맞춰 놓고 그 다음에 타임코드 오리진을 현재 시간으로 한번 딱 눌러주면 이 누르는 시간 기준으로 타임코드가 세팅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세팅이 되고 나면 동일한 세팅을 카메라마다 돌아다니면서 반복을 하면 여러 대의 카메라를 한 곳에 모아서 한 번에 이렇게 OK 버튼 누르지 않더라도 타임코드를 다 맞춰서 촬영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콘서트 촬영할 때 3캠, 4캠 이렇게 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니콘 바디로요. 네, 여기는 이제 동영상 촬영 메뉴에서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사용자 설정 메뉴 중에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타이머 AE 고정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전원 오프까지의 시간이 있거든요. 대기 타임 보통 현장에서 길어지면 카메라 켜놓고 계속 대기하시는데 여기에 대기 타이머가 있어요. 대기 타이머는 1분으로 되어 있는데 요 1분 된 거를 저는 라이브 할 때나 스트리밍 할 때도 간혹 있기 때문에 제한 없음으로 기본적으로 해두고 있습니다. 메뉴 화면에서는 5분, 재생은 5분. 이 위에 세 가지는 손 안 대신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에 대기 타이머 요거는 가급적 길게 세팅해 두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거 할 때 대기 타이머 걸려가지고 한 뭐 1분 만에 예를 들어 카메라 꺼졌다. 그럼 갑자기 신호 들어오던 게 블랙이 돼버리죠. 그러면 중계석에서 난리가 납니다. 타이머 AE 고정에서는 이 정도 살펴보고요. 네, 우리가 주로 영상용 카메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동영상 탭에 있는 메뉴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메뉴 사용자 설정인데요. 이 i메뉴라는 게 뭐냐면 네, 촬영 메뉴에서 아래 여기 보시는 점점점 네, 메뉴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나오는 이 화면, 요게 지금 i메뉴입니다. 약간 뭐라 그럴까요? 바로가기 메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필요 없는 것들 빼면 되는데 지금 앞쪽에는 픽처 컨트롤 돼 있고요. 이게 지금은 R3D 로우로 돼 있기 때문에 설정 불가하게 돼 있고, 네, 로우 아니고 일반 촬영으로 하시면 여기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바꾸실 수 있어요. 화이트 밸런스 지금 5000K 되어 있는 걸 예를 들어 5600으로 바꾼다. 네,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그래서 기본값 화상 사이즈 지금 R3D NE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해상도와 프레임을 어떻게 할래? 여기서 설정할 수 있게끔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음성 입력 감도 여기 보시면 마이크 입력 감도 지금 세팅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F 영역 피사체 모드 여기 설정하고 여기는 AF 모드입니다. 네, 이 초점 모드는 제가 기회가 되면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제 기준으로는 감도 빼고는 상품 촬영 모드, 사용자 제어 설정, 그리고 전송 대상 이 세 가지는 다른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걸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가시면 i메뉴 사용자 설정, 여기 가시면 상품 촬영 모드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모니터링 하는 이어폰의 볼륨을 조절하는 걸로 바꾸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헤드폰 음량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걸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용자 제어 설정은 네, 고해상도 줌 기능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손실 없는 디지털 줌 기능이거든요. 남는 화소 구간을 이용해서 디지털적으로 줌을 당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송 대상, 어차피 이거는 CF 익스프레스 B로 들어간다고 치면 여기다가 다른 걸 넣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서 액티브 디라이팅이나 피부 보정 효과 중에 하나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액티브 디라이팅은 소니로 따지자면 디아로 같은 겁니다. 디레인지 옵티마이저, 그래서 디아로 기능 같은 거고요. 요거를 하게 되면은 안부는 살짝 들어주고 하이라이트는 살짝 눌러줘서 전체적으로 히스토그램 기준으로 했을 때 가운데 쪽으로 좀 몰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조를 좀 풍부하게 해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액티브 라이팅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해놓고 완료 됐습니다. 그러면 완료 이렇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i메뉴에서 지금 여기가 메뉴가 되어 있는데 나는 여기 맨 앞을 메뉴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메뉴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완료를 하고 반셔터를 눌러보시면 이 상태에서 지금 촬영 화면이죠. 이 상태에서 메뉴 누르시면은 메뉴가 맨 앞에도 하나 생겼죠. 지금 방금 전에 없었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메뉴를 원하는 위치에다가 설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사용자 제어 설정 되어 있는데요. 이 사용자 제어 설정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보시면 지금 ZR부터는 상단의 레버가 예전에 딸깍이 방식 스위치가 아니라 약간 뭐라 그럴까요? 텐션감 있는 레버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뭘로 할당할 것이냐, 요거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줌 컨트롤인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되어 있죠.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되어 있으면 촬영할 때 해당 이미지를 그냥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요 기본값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만 되어 있는 건 이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화면 안에 이렇게 피사체가 들어왔죠. 줌 레버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확대가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확대가 되죠. 이게 그냥 화상 확대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지금 뭐 초점이 잘 맞았나, 디테일이 어떤가 이런 거 확인하는 용도로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기능이 충분히 좋기는 한데 파워줌 렌즈 쓰시는 분들, 28135 같은 렌즈 쓰시는 분들은 이거를 설정을 바꾸시면 파워줌 렌즈용 레버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면 사용자 제어 설정에 줌 컨트롤에 가셔가지고 이거를 고해상도 줌으로 쓸지 파워 줌으로 쓸지 선택하실 수 있는데 파워 줌으로 선택하시면 여기에 28135 렌즈 같은 파워 줌 렌즈를 끼우시게 되면 이게 파워 줌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로 쓰이는 거고요. 파워 줌 렌즈가 난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은 동영상 촬영 메뉴에 가시면 하이레스 줌,
하이 레졸루션 줌 기능 키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ON으로 바꾸신 다음에 파워 줌 렌즈가 나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하이 레졸루션 줌, 고해상도 줌 기능으로 바꾸시면, 자, 촬영 화면에서 제가 레버를 돌려보겠습니다. 레버를 돌리면 이렇게 줌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손실 없는 디지털 줌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해상도 설정을 4K로 해놨기 때문에 6K 화소를 다 이용해서 디지털 줌을 당겨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해상도 줌 속도도 있는데요. 여기서 빠르게 가면 빨리 가고 느리게 가면 느리게 갑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고속으로 세팅하면 볼게요. 슉 가고 슉 나오고, 최대한 느리게 가볼게요. 한 마이너스 3 정도 가볼게요. 여기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고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단렌즈를 쓰면서 줌렌즈의 느낌이 날 수도 있긴 한데 줌밍 속도는 리니어하게만 갑니다. 아주 일정하게만 갈 수 있어요. 가속도가 붙는다거나 뭐 가다가 완만하게 느려진다거나 그런 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AF 속도는 말 그대로 AF를 얼마나 빨리 할 건지 천천히 할 건지를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메뉴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AF 추적 감도라는 게 있는데 1로 갈수록 강해지는 겁니다. 7로 갈수록 약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꼭 절대적인 건 아닌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은가 하면, 이 1로 가면 카메라가 초점을 쭉 잡고 있다가 해당 피사체와 카메라 사이에 이방인이 들어온다든가 다른 피사체가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 1로 놓게 되면 1초만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참는 거죠. 그래서 추적 감도를 강하게 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 5쯤 놓게 되면 5초쯤 카메라가 기다리는 겁니다. 앞에 뭐가 들어와도 5초쯤 기다린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꼭 5초를 이렇게 버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지금은 AF 속도 3이고요. 들어오면 바로 손 잡았다가 바로 미니언즈 잡았다가, 들어오면 바로 손 잡았다가 바로 미니언즈 잡았다가, 이번엔 AF 속도 3, 추적감도 4입니다. 이 정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2초, 3초 정도 기다려주네요. 네, 이번엔 AF 추적감도 가장 약하게 7로 놨습니다. 1, 2, 3, 4, 5, 6, 네, 대략 한 5초 되고요. 빼면 1, 2, 3, 4, 5, 네, 대략 한 5초 기다려주네요. 대신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 여기는 1초만 참고 여기는 한 5초, 6초, 7초쯤 참는다는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필드 나가시기 전에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나는 이 정도 강도가 적당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그렇게 세팅하시면 좋아요. 저는 추적 감도는 4나 5에 놓고 주로 쓰는 편이고요. AF 속도는 하나나 두 개 정도 느리게 갑니다. 마이너스 1 정도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8-135 같은 전동 줌 렌즈를 쓰시게 되면 파워 줌과 고해상도 줌을 어떻게 연계하셨을래? 라는 걸 선택할 수 있게끔 이런 메뉴가 뜹니다. 여기 메뉴를 보시면 연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28-135 렌즈를 예를 들면 28mm부터 135mm까지 쭉 기계식 줌으로, 물리적인 광학 줌으로 쭉 들어가다가 광학 줌의 끝단에 가게 되면 하이 레졸루션 줌으로 연장이 돼서 쭉 이어지는 방식이고요. 동조라는 거는 파워 줌 렌즈가 가는 거리만큼 비례해서 하이 레졸루션 줌도 같이 가는 겁니다. 광학적인 줌이 가는 만큼 같이 동조해서 가는 거죠. 이게 Z9에도 들어와 있는 기능인데 Z9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연장으로 하면 렌즈 끝단에서 한번 멈칫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학 줌이 끝나는 구간과 그 다음에 하이 레졸루션 줌이 시작되는 구간에서 살짝 멈칫하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 기능을 써야 할 때라면 동조 기능으로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이 레졸루션 줌은 로우 세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로우 세팅일 때는 당연히 파워 줌의 광학 구간에서만 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 셔터 속도 범위 확대, 요거 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 매뉴얼 모드에서 현재 셔터 속도가 60분의 1초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내려볼게요. 근데
저는 지금 다이얼을 계속 돌리고 있는데 내려가지 않죠? 셔터 속도가. 프레임 수가 지금 30프레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판단해서 그 이하로 내려가면 모션 블러가 생깁니다 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내려가지 않게 막아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를 메뉴에서 셔터 속도 범위 확대를 ON으로 바꾸시면 더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뭐 술 취한 사람이 걸어가는 느낌의 샷이라든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가끔 나오는 길거리를 걸어가는 사람의 시선샷 같은 거 찍을 때, 그럴 때 요거 많이 활용하시죠. 그리고 셔터 모드는 개각도 방식으로 볼 건지 아니면 셔터 속도로 볼 건지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뷰 어시스트는 아시다시피 로그 촬영할 때 우리가 화면이 너무 뿌얘서 실상 노출이 어떻게 되는지, 색상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를 ON으로 해두시면 REC709 기준으로 모니터에 표시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아래는 이번에 들어온 기능인데요. 3D 럿을 직접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촬영 및 재생 중 럿을 적용하고 뷰 어시스트를 표시합니다인데, 뷰 어시스트는 그냥 일반적인 709 표준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한다면, 3D 럿에서는 내가 원하는 럿을 입혀서 볼 수 있다는 거. 여기 보시면 3D 럿을 킨 다음에 럿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표준인 REC709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뷰 어시스트에서 보는 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거고, 큐브 파일을 가져와서 메모리 카드에 있는 걸 카메라에 업로드 한 다음에 카메라 상에서 저장을 시켜서 3D 럿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밝기 정보 표시, 요거 볼게요. 히스토그램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웨이브 폼이 더 편한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여기에 웨이브 폼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밝기 정보 표시, 웨이브 폼. 그리고 나서 촬영 화면에 가면 웨이브 폼이 안 뜹니다. 여기 위에 펑션 버튼에 디스플레이 버튼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걸 바꿔가면서 디스플레이 모드를 바꿔봐도 뜨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메뉴 버튼 들어가셔서, 자, 밝기 정보 표시는 웨이브폼으로 맞게 설정하셨죠? 아래쪽으로 가시면 모니터 촬영화면 설정에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구성합니다. 1번 화면에 다 봐요. 여기서 기본 촬영 정보도 보고 디테일도 보고 수평선도 보고요. 밝기 정보도 봅니다. 격자선은 사실 뭐 잘 보지는 않아서. 네. 그리고 센터 표시도 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2번에서는 기본 촬영 정보만 나오게 해볼게요. 네, 심플만 있고 터치되는 것만 표시되게. 그래서 2번이 심플 모드, 3번을 저는 클린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다 해제하고, 네, 클린 됐죠? 이 상태에서 나가고, 4번은 그러면 없으면 되는 겁니다. 4번은 보시면 여기 토글을 그냥 클릭하시면 체크박스가 해제되거든요. 체크박스가 체크되고 해제되고, 이렇게 토글을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4번은 아예 해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촬영 화면으로 가볼게요. 반셔터 누르시면 됩니다. 촬영 화면으로 바로 가시려면. 그럼 지금 디스플레이 모드 1번인데 전체 정보 다 나오고, 지금 화면상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운데에 수평선 라인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거의 모든 정보가 다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웨이브폼 값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모드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기본 촬영 정보, 한 번 더 디스플레이 누르게 되면 모든 정보들이 사라진 클린 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주로 Z9 제가 쓸 때 같은 세팅으로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니터 촬영 화면 설정에서 하실 수 있는 메뉴였고요. 빨간색 레코딩 프레임 표시는 레코딩을 걸었을 때 주변 테두리를 빨갛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레코딩 한번 걸어 볼게요, 제가. 자, 레코딩 걸면 주변 테두리에 빨갛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레코딩을 끊게 되면, 네, 레코딩 끊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에 빨간 선이 사라지게 됩니다. ZR이 생각보다 외부 버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Z9을 쓰던 제 입장에서는 버튼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MCN10이라는 건데, 제가 거의 발매 직후에 구입해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잘 써먹고 있는 연장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메뉴 버튼도 있고 디스플레이 버튼도 있고, 기존 니콘의 미러리스 카메라에 있는 버튼들이 오른쪽 그립에 있던 게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ZR을 쓰실 때 부족한 버튼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커버를 칠 수가 있습니다.